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뭐 회사 또는 조직에서 뭐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인사 관리 또는 마케팅 또 개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영역에서 어,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뭐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영 시스템 설계라는 말로 적어봤습니다. 에, 문제가 좀 복잡한 데가 있죠. 조직도 크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가야 할지 난감하다. 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한테 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에,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영역에서 힘을 합쳐야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런 것을 나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 뭐 적혀 있는 거 글쎄요. 에, 뭐 대부분의 조직들 회사에서 항상 겪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했을 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는 이제 뭐 목표와 범위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뭐 개발 시스템 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 말을 앞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음, 그 일반적인 하나의 그 설계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그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이제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만들어진 문제 해결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소프트웨어입니까? 어디 요즘 첨단 기술 뭐 AI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업무 어떤 프로세스 업무 로직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문제입니까? 마인드, 정신 상태 뭐 이런 거 또는 리더십 뭐 이런 문제입니까? 사실 뭐 그런 세 가지 영역들이 다 합쳐져야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시스템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 시스템이란 게 뭐냐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이 악순환이나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의 로직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 로직 또는 그것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문제 해결 로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업무 로직 또는 업무 프로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한 뭐 DBR 또는 재고 보충, MTO, MTA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로직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로직 프로세스를 담아두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뭐 IT 또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CT 뭐 합쳐서 ICT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전산 정보 시스템이 필요해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겠죠. 그러게. 왜냐하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로직이나 프로세스를 이런 시스템에 정보 시스템에 담아둬야 되죠.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성원들의 참여나 업무적인 지식 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변화되고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은 사람이죠. 이걸
변화시키고 조정해갈.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일회성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설계 가이드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상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단계를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목표 설정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려면은 일단 그 어떤 업무 영역을 해야겠죠. 범위. 그래서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까지를 고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또 내부 환경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죠. 전략적, 전술적. 전략이라는 것은 되게 허세에 해당이 되고 전술은 하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게 명확한 구분은 없어요. 다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략 경영 이런 데서는 상당히 뭐라 합니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표 대비 문제점을 찾아야죠. 아까 여기에 이렇게 문제점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문장을 이렇게 적어서 쭉 나열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악순환의 모습으로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그 문제점을 정리를 해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악순환이다. 매출이 답보적이고 또 이익이 감소한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예산 동결을 하고 경비 절감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증가하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출은 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악순환 돼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악순환의 루프로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약간의 오르면서도 있지만은 트렌드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다.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런 거를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구조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핵심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뭐가 가장 코어 프로블럼이냐? 코어 핵이 뭐냐? 어디를 건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악순환이다 그랬을 때 생산 부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활동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생산 라인의 기종 전환이 자주 발생을 해서 자재 결품의 위험이 늘어나고 결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재고 감축의 압박이 생기면은 자재를 적게 보유하라고 그래서 자재 부족이 자주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변동성이 증가해서 계획과 실행이 일치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이와 다이아몬드에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한번 그려봤었던 겁니다.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면 이런 핵심 과제가 도출이 될 수 있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어떤 과제, 또 지속적인 악화를 반등시키기 위한 과제, 이것을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이 핵심 과제를 찾아야 돼요. 이 핵심 과제를 건드리면은 다른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 화살표가. 이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분석, 그게 좀 필요합니다. 물론 논리라는 게 잘 분류를 해도 그게 논리적인 분석이 되고, 상관관계를 따져봐도 그게 논리적인 분석이 되지만, 인과관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논리적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상황이나 상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인과관계를 가지고 논리적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의 루프도 찾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했을 때 매우 강조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논리적인 분석이고,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를 활용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핵심 과제가 도출되면 그런 핵심 과제를 해결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경험하고 또 한번 고안해서 써봤던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한 건데, 뭐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뭐 시중에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내가 썼던 방법인데, 악순환의 사슬 고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인과관계를 끊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가정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바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다이아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울 추리가 잠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OKR,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게 다이아그램을 써서 아까 말한 그런 뭐 인과관계로 표시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추진 계획을 세우든, 그런 다이아그램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TOC에서는 그것을 이 Thinking Process라는 이름으로 그런 다이아그램들 또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데, 가정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근데 가정이라는 게 뭐냐? 가정. 이거는 영어로 해서 assumption인데, 막연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근거나 이유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예요. 그게 다 가정인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불쾌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가정이, 저 사람은 사람이 잘 못된 사람이다,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교류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게 한다, 좀 퉁명스럽게 무뚝뚝하게 한다,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쾌해지겠죠,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불쾌해지면 나도 또 불쾌해지죠. 이게 이제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불친절해요. 그러면은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나도 점점 더 이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불쾌하게 돼서 악순환의 루프에 빠져드는 거죠. 자, 근데 가정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나의 이 assumption,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아? 정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판단이 맞아?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은 에,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가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본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꿔보는 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친절하더라도 내가 예의를 지키는 쪽으로 내 행동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 더 유쾌해지고 그래서 나도 유쾌해져서 선순환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 바꾸기가 행동 바꾸기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자기 스스로 돈 안 들이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뭐 조금은 더 어떤 뭐라 그럴까 뭐 틀려도 그만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아까 그 어떤 생산 부분에서 이런 네가티브 루프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가정에 도전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보건대 뭐 이런 것들이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기정이 너무 많아서 사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뭐 긴급 오더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생산 계획이 뭐 안 좋고 그랬을 때 이런 가정이 정말 맞아? 맞지만은 또 이런 가정이 원인이 될 수는 없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서 오늘 배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 변동성을 극복하고 능력을 조정하는 쪽으로 한번 여기에 이런 대책을 가지고 아무리 기종이 많더라도 사양 변경과 긴급 보도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변동성이 많더라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극복이라는 것은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버커밍. 강을 건널 때 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 밧줄을 타고 헤엄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게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DBR이 뭐 그런 게 있다든가 뭐 등등 한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볼까? 이게 이제 가정에 도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변동성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전환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깨진다 말이에요. 고리 하나를 끊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생각할 때 그런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또 여기 이제 고울 트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울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 조건들을 생각해서 여기 이제 행동할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성과 지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해야 될 액션 플랜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형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는 거. 이거를 뭐 고울 툴이라고 한다. 또 OKR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비슷한데 오브젝티브 키 리설트 약자죠. 오브젝티브 키 리설트 약자 OKR. 네? OKR.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걸 적어두고 키 리설트 이게 아까 말하는 그 성과 지표 아까 저기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액션 플랜. 그래서 이거는 고울 트리하고 유사한데 조금은 고울 트리보다 단기간에 이런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그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을 쓸 수도 있다. 추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전부 다. 자, TOC Thinking Process. TOC 이제 TP인데 TOC, TP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5개의 다이아그램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을 쓰면은 아까 말한 그 논리적 분석이 비교적 좀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이런 다이아그램을 활용하려고 했을 때 나의 어떤 분석 능력이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할 때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시스템 설계한 사례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거는 데스틴 파워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여기에 자료를 내가 여러분에게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이 사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전부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